네, 오늘은 오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사실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린 거였는데, 요즘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전 세계가 요동을 치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고, 환율 막 오르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찾죠. 암호화폐인 거를 많이 찾겠죠. 최근 한 10년간 그랬으니까.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 자신도 그렇고 파이코인 이거 하면서 국가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고 미국이 잘 되고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자신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큰 그림은 잘 못 보죠. 그런데 제가 오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큰 판을 보게 되고 또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을 좀 알으려면 좀 큰 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11조 달러가 날라갔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전체가 날라갔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냥 골프 치면서 참 그 연세에 참 그분이 1946년 병술생이신데 78인데도 참 멋지죠. 멋져요.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이른인가? 이게 68이 아니라 이른인가? 이른이구나. 이른.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미국의 역대 최고 상품은 누가 뭐래도 달러죠. 달러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또 생각할 텐데 미국은 앞으로의 100년을 또 생각할 텐데 그다음 미국의 최고 상품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달러죠. 근데 만약에 달러로 힘들린다 그러면은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암호화폐죠. 여기까지는 그림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달러가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켜보면서 미국의 다음번 최고의 효자 상품도 미국 제품이 돼야 된다. 미국 제품 화폐를 해야 된다. 그 생각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전략자산 지정을 했잖아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안 했는데 아무튼 선거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암호화폐 전략자산 지정 정책을 폈죠. 여기서 요거를 이분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블랙벨인가? 블랙벨이라는 분이 이제 3월 15일 날 이렇게 미국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전략 자산 가능성과 영향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요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목차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전략적 비축 자산과 암호화폐의 교차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역사와 역할, 초기 비축 자산의 상징, 금, 전략적 석유 비축의 설립, 기타 비축 자산과 그 중요성. 제가 요거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만 하고 이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는데 요번 거를 전반적으로 보시려면 블랙벨 미국의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치면 요번 글이 나와요. 논문식으로 아주 잘 돼 있는데 파이코인과 관련된 것만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게요. 금이 초기 비축 자산으로 상징이 됐죠. 그렇죠.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세상 일이라는 게 미국이 역대 최고 상품으로 달러가 된 게 미국이 했나요?
달러가 미국의 역대 최고 상품이 된 거는 일본이죠.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끔 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유럽과 태평양에 참전하면서 세계에 영국한테 돈 빌려주고 프랑스한테 돈 빌려주고 전 세계에 돈 빌려준 거를 받는 과정에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거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그 당시는 진주만 기습이라는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미국의 달러라는 상품이 나오게 했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무식하게 중국처럼 무식하게 소련처럼 저런 안 되죠. 세상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효과는 금에서 된다. 1930년대에 혼란에 빠졌고 뭐 이랬다. 그래서 1933년에 민간인들은 금을 못 가지게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태환 정책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금 몰수령으로 해서 금을 국가가 전략적 자산으로 중앙 관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규모 금을 비축하고 1944년 브레튼 우즈 체계에서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제 기축 통화가 됐죠. 여기서 국제 기축 통화가 됐죠. 그런데 최근에 독일이 뉴욕에서 금 1200톤을 야, 니네한테 맡겨놓은 거 찾아갈래? 라고 했죠. 이것도 이 사람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됐는데 1960년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월남 60 전쟁 미국이 월남 전쟁하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쟤네들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이 찍어내는 것 같은데 금 내놔. 프랑스가 금을 내놔. 라고 해서 또 일본이 미국을 달러를 세계의 효자 상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프랑스가 달러를 또 세계의 효자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고 신용화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을 근거로 달러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먹혔네. 그런데 이번엔 멍충이 같은 독일이 너네 못 믿어. 금 내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금을 인출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암호화폐가 정말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번 논문에 이제 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석유 비축을 했죠. 1970년도에 5.1 파동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유신도 생겼고 이것 때문에 11.6 사태도 생겼고 7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나라가 뭐 석유 수입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도시락에 쌀밥 사갖고 오면 선생한테 혼나고 쌀도 뭐 7분도 뭐 9분도 그래갖고 많이 깎은 쌀을 먹지 말고 거친 쌀을 먹게 만들고 정말 그때 참 힘들었죠.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쌀 수입하는 가격이라도 줄여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 중동에서 전쟁 나면서 중동이 석유 패권을 하면서 한 거잖아요. 1979년 이게 아니까 75년도에 전략적 석유 비축 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는 걸 했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와 루지애나주 지하 소금 동굴에 7억 배럴을 저지한대요. 미국이란 나라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탱크를 져서 해야 되지만 소금을 다 캐낸 동굴에다가 이제 7억 배럴 원유를 저장하죠. 그래서 이 전략적 석유 비축 이렇게 이제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석유 비축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도 이거 전략 자산으로 가져야 되겠네.
그냥 노인네가 심통을 부린 게 아니고 표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역사적 흐름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신문 기사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미국이 금과 석유만 일했던 게 아니라 석유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비축한다.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희소금속 뭐 이런 게 리튬, 뭐 코발트, 뭐 요즘 같은 히토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자연재해, 공급망 붕괴 등에 대비해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디지털 어셋을 전략자산 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3월 6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전략적 석유 비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석유 비축을 했는데 이거는 1975년도에 그랬고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 석유 비축을 텍사스하고 루지애나 주에 하지만 이러면서 비축하는 게 세계 최대로 비상용 에너지라는데 7억 배럴 정도를 비축하고 있대요. 7억 배럴 정도를. 그런데 미국이 산유국이 됐죠. 중동 산유국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체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바뀐다라는 것도 켄 피셔가 처음 얘기했어요. 지금 아직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에 있는 엄청난 샌드 오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산유국이 된다. 이렇게 미국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갖고 있는 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랬어요. 비트코인을 팔아라. 우리한테 넘겨라. 이랬어요. 프리미엄 받고서라도 넘기면은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만으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 이렇게 저장을 했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석유도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이제 뭐 그래서 사우디한테 뭐라 그러다가 사우디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바이든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중국 무기 수입하다가 수입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중국이야 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국 거로 막 바꾸고 이런 것이 있었었죠. 이런 것처럼 이게 암호화폐를 분명히 비축 자산으로 하는데 이게 암호화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분이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암호화폐를 세상이 바뀌니까 달러에 대한 불신감도 높고 지금 독일도 지금 저렇게 나오고 첫째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서 석유처럼 또 금처럼 유동성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투명성과 보완이 되죠. 블록체인 기대로. 그리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분명히 되죠.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너무 작아서 또 교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아서 조금 문제는 있죠. 교환 수단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이중 정책으로 가면서 달러하고 증권으로 갔다가 이게 증권에서 문제가 버블이 뻥 터져갖고 2008년도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파트너로 가진 않아요. 물량이 너무 적어서 교환 매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교환 매체로 쓰였으면 증권 파동이나 자체적으로 검증이 되죠. 정크 본드,
너덜너덜한 실제로 가치가 없는 채권이나 파생 상품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사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속인 거죠. 뻥 터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너무 적고 교환 화폐로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략 자산은 되지만 전략 자산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메인 전략 자산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비축 자산으로서 위험과 한계,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보안 문제가 있죠. 규제가 불확실성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안 문제는 파이코인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탈중앙화가 돼야 되니까. 이 가격 변동성은 파이코인도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생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물량이 1000억 개고 또 이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한 게 1000억 개 중에서 150억 개가 있고 코어 팀도 200억 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규제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합의가 문제인데 아직도 뭐 합의점을 도출할 만한 안정장치가 암호화폐는 없죠. 뭐 어떤 사람은 막 10만 불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만 불 간다 그러고 또 뭐 빌 게이츠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돈 세탁하는 데나 쓰지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라 얘기하고 지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규제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규제가 좀 확실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신뢰성이 증강된다면 그런 신뢰성이 증강되고 투명하고 교환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등장한다면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제2의 효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화폐겠죠. 미국은 두 번째 효자 상품도 화폐를 생각할 거예요. 파이코인은 미제잖아요. 미국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미국 법인이 만들었잖아요. 소셜 체인이라는 건. 경영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뭐 그리스 출신의 미국인이건 뭐 중국 출신의 미국인이건 그분들은 전문 경영인이고 법인은 미국 법이잖아요. 미국 법인이잖아요. 소셜 체인이. 그러면 할 수 있죠. 사우디를 믿고 석유 SPR을 만든 것처럼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믿고 근본이 제대로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상대로 해서 그거를 제2의 수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필요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흐름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알고 하건 모르고 하건 막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니콜라스 부부의 인터뷰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거 블록체인의 등장은 암호화폐의 등장은 인터넷의 등장보다 더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2022년도 인터뷰에 했고 우리는 그래서 화폐 혁명을 할 거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화폐. 근데 그 화폐가 미국제네. 달러랑 똑같은 거네. 이분이 전략자산 지정하는데 그냥 금이나 석유처럼 혹은 밀이나 옥수수나 희토류처럼 안 쓰는데 갖고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달러처럼 찍어서 도는
것이 수출해야 되니까요. 수출해야 되니까 달러를 수출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수출하는 거죠. 미국의 국익에도 안전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고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달러를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찍어갖고 부동산과 주식에서만 뺑뺑 돌다가 정기적으로 터지는 불행도 막을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진 팔코인의 1급 기밀일지도 몰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